여러분 안녕하세요. 속담 명언 고사성어 1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0227번과 0228번에서 두 개의 주제를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0227번요.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잘것없는 것도 자기 마음에 들면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름다움은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이 문장은 우리말 속담에 제 눈의 안경이다와 내용이 같은 걸로 봐요. 그 다음에 Every beetle is a gazelle in the eyes of its mother. 이 문장은 무어시 proverb, 무어족의 속담 중에 이게 있다라고 하는 건데, 무어족은 아프리카 북서부, 지금의 모로코 지방이죠. 그리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 거주하던 이슬람 종족이 무어족인데, 그 무어족의 속담 가운데 이 말이 있대요. 비틀하는 단어는 딱정벌레, 모든 딱정벌레는 거젤이야. 거젤이 뭐냐 하면 아주 예쁘고 발이 치타담으로 빠른 양의 일종인데 굉장히 예쁘다고 하는 거죠. 모든 딱정벌레는 딱정벌레의 엄마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예쁜 영양, 거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눈의 안경이고 제 새끼에 대해서는 주관적으로 그렇게 좋다고 판단한다라는 관점이죠. An ass is beautiful to an ass and a pig to a pig. 나귀는 나귀에게는 아름답고 그리고 돼지는 돼지에게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눈에 안경인 거죠. 이것과 같은 취지의 우리 속담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슴도치가 가시가 막 돋았는데 제 새끼는 가시라고 안 보고 보드랍고 탐스럽다고 본다는 거죠. 보드랍고 탐스럽다라는 의미가 함함하다라고 하는 건데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한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 다음에 Every man thinks his own geese are swans. 잠깐만요. geese는 goose의 복수형인데 goose가 겁이 못생긴 겁이죠. 그리고 swan 하는 단어는 우아한 백조.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키우는 못생긴 겁이를 우아한 백조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눈에 안경이고 제 새끼를 무조건 예쁘다고 생각한다는 관점이죠. 찰스 디킨스라는 소설가가 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우지독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후한서 열전에 나오는 건데 늙은 소는 지자가 할틀지자야. 할틀지자. 독자는 송아지 독다고 늙은 소가 송아지를 핥는다는 얘기죠. 할틀지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서과피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과는 수박 겉핥기를 서과피지라고 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우지독의 고사를 보면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의 조조휘하에 양수라는 천재가 살았어요. 양수는 아는 게 많고 엄연히 뛰어난 데다가 재주도 많고 생각하는 것도 민첩해서 남의 심중을 꿰뚫고 곤란도 잘 해결해주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조조가 송나라의 유비와 한중 땅을 놓고 싸움 중이었는데 철수를 하느냐 진격을 하느냐의 기로에 서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투에서 불리해진 조조는 닭국을 먹으면서 닭갈비를 보고 그날의 군호를 묻는 부하 하후돈에게 계륵이다라고 하는 암호를 알려줍니다. 닭갈비가 한자로는 계륵이에요. 그런데 부하들은 조조의 의중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닭갈비, 계륵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봤자 살도 별로 없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이 이제 계륵인데 조조 생각에 계륵 같은 한중 땅에서 철수할 생각에 암호를 계륵이라고 한 것이었죠. 한편 양수는 조조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고 양수는 조조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군사들과 함께 철수할 퇴각 준비를 합니다. 양수의 총명함과 통찰력에 몹시 불편함을 느낀 조조는 이 새끼 봐라 이런 거죠. 한중에서 군대를 철수한 뒤에 군사들의 마음을 어지럽혔다고 해서 양수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훗날 시간이 흘러서 조조가 양수의 아버지 양표에게 왜 얼굴이 그렇게 안 좋소? 라고 물어보자 이 양수의 아버지 양표가 말하기를 제가 선견지명이 없어서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해 애가 승산께 죄를 짓게 했습니다. 저는 늙은 어미소가 노우가 어린 송아지를 핥아주는 지독 송아지를 핥아주는 사랑만 품고 있었다
하면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조조는 양수를 죽인 것에 몹시 마음 아파했다고 해요. 양수의 죽음 소식을 접한 제갈량이 어떤 말을 했냐 하면은 양수가 조금만 겸손했더라면 살아남았을 텐데 라고 했답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남보다 똑똑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을 말하지 않기는 더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양수는 재승박덕의 전형이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웠죠. 이거와 반대 취지를 나타내는 말에 이런 게 있죠. The grass is always greener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 풀이죠. 울타리의 반대편에 있는 풀이 항상 더 푸르게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말 속담에 나무의 떡이 커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고사성에 가계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과 닭의 집에 있는 닭, 들에 있는 꿩, 태평어람이라고 하는 송나라의 백과사전에 나오는 말인데 중국 동진의 장수 유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글씨를 굉장히 잘 썼답니다. 왕희지 못지 않았대요. 왕희지 버금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유익의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한테 배우지 않고 왕희지의 서법을 따라갔다면서 배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유익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지인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애들이 집안의 닭은 천하게 여기고 천가게, 집의 닭은 천하게 여기고 자기 아버지가 이제 가게가 되는 거죠. 들판의 꿩을 야치, 들판의 꿩이 결국 왕희지인데 들판의 꿩을 사랑을 하네. 모두 왕희지의 서법만 배우니 애비인 나를 왕희지보다 못하게 여기는구만 이라고 한 데서 유래한 것이 가계야치의 고사의 유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내를 소박하고 첩을 좋아하는 것도 가계야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응용해서 그렇게 써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가계야치라고 하는 것은 원교 근공이라고 하는 36개의 23개에 있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멀리 있는 것을 사귀고 가까이 있는 것을 공격한다라는 원교 근공과 가계야치는 비슷한 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다음에 이제 28번은 갑니다. Beggars can't be choosers. 이것저것 얻어먹는 주제인 거지가 선택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얻어먹는 놈이 찬밥 뜬밥 가리자라고 하는 우리 속담도 있죠. 그리고 아프리카 남동쪽에 큰 섬나라인 마다가스카르가 있는데 그 나라의 속담에 굶주리 나그는 거지죠. 굶주리 나그는 먹이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답니다. 같은 의미죠. 그리고 송나라 때 불교 서적인 오등회원과 수호지에서 등장하는 기불택식 한불택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불택식. 기자는 굶주릴 기자입니다. 굶주릴 기자. 기아선상에 있다. 기근할 때.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배고픈 사람한테 요기 했냐라고 물어보죠. 요기. 치료할 요자, 굶주릴 기자. 굶주린 것을 치료하는 것이 요기하는 것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불택식은 굶주린 사람이 먹는 것을 가릴 수가 없고 추위에 떠는 헐벗은 사람이 옷을 가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건데 이거 수호지에 보면 그 노지심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노달이 나쁜 짓을 저지르고 나서 난처한 입장에 처한 상황을 기불택식 한불택의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굶주린 사람은 먹을 것을 가리지 않고 헐벗은 사람은 입을 것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기불택식 한불택의. 그리고 any port in a stor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는 어떤 항구라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항구 저 항구 시설이 좋네 나쁘네 우리의 배와 어울리네 마네 이런 것을 가릴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any port in a storm. 그러니까 위급하고 곤란한 처지가 있을 때는 이것저것 가릴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needs must when the devil drives. 이거는 원래 one needs must go를 줄여서 needs must go만 남은 것이라고 보는 건데 존 리드게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수도승이자 시인이었던 사람이 15세기 중반에 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이거 needs라는 말은 뭐뭐를 필요로 한다가 아니라 꼭 반드시라는 의미를 지니는 부사라고 봅니다. 그러면 악마가 몰아나갈 때는 악마가 막 몰 때는 사람들은 꼭 반드시 가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급박한 상황에 몰리면 안 할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한 것인데
얻어먹는 놈이 찬밥 뜨거운 밥 가리랴 기불택식 한불택이와 같은 취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제 눈의 안경이다. 자기 새끼는 귀엽게 보이는 거고 노우지독과 같은 말이고 자기야치는 반대말이다. 기불택식 한불택이 이런 것을 이번 시간에 봤습니다. 자, 시청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